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포함해 모두 28곳에 11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총 28곳에 11만 호 입지를 확정했습니다. 신도시 2곳에 5만 8천 호를, 중소규모 택지 26곳에 5만 2천 호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로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선정됐습니다. 창릉은 813만 제곱미터 일대에 3만 8천 호가, 대장은 343만 제곱미터 일대에 2만 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 도심에도 국공유지와 유유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19곳에 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 1구역에 1,300호를,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에 1,200호, 동북권 민간부지에 1,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창동역 복합 환승센터와 왕십리역, 마곡 R&D센터 등에도 중소규모의 주택이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중소규모 택지는 내년부터, 신도시는 오는 2022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선정하자 지역 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부천, 대장이 신도시로 깜짝 발표되면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와 상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은데요. 하지만 검단과 김포 등 기존 신도시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J 북인천 방송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부천 대장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며 인근 인천과의 시너지 효과에 기대감이 잇따랐습니다. 새 도로와 슈퍼 BRT 노선 등 새로운 신도시 교통대책은 대부분 인천 교통망을 관통하고 서울 마곡에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경기도 부천을 잇는 대규모 서부권 첨단 산업벨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계양 테크노밸리와 부천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마곡지구, 대장동, 계양 테크노밸리와 상호 연계시켜서 BRT 노선부터 교통 인프라를 같이 연계시켜서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잇따르는 3기 신도시 발표에 검단과 김포 등 기존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분양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아파트 물량이 추가로 공급되다 보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인접 지역에 상대적으로 입지 조건이 더 좋은 신도시가 등장하면 기존의 신도시는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악재도 이런 악재가 없죠. 서울이랑 너무 가까운 이런 근접 신도시 그런 동네에 이제 신도시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많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 지금 뭐 저기 주민들도 지금 뭐 다시 이사를 나간다는 등 막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립니다. 또 지난해 발표된 3기 신도시 대상 지역들에서는 보상비 갈등으로 반대가 잇따르면서 급기야 주민 설명회도 미뤄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에 GTX B 계획이 다시 거론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던 날에 GTX-B 노선의 신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9월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을 오가는 GTX B 노선 사업.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에 통행할 수 있어 지역 주민뿐 아니라 수도권 통근자들의 관심 또한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GTX B 노선은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GTX B 노선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로 나선 안규백, 윤관석, 김경혁 등 서울, 경기, 인천의 시도당 위원장들은 자리에 참석해 사업의 신속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GTX A와 C에 이어서 이 목마를 때 또 필요할 때 이 적기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이런 GTX B 노선이 바로 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B 노선만 예타가 나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노선을 이쪽으로도 연결시켜보고 저쪽으로도 해보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이게 예타를 좀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사람은 다 A 다음에 B인 줄 알고 B인 줄 알고 기다리는데 B는 안 되고 C가 통과됐다고 하더라. 그럼 A, B, C를 읽어야 되는데 A, C 이게 계획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반드시 빨리 좀 통과시켜달라고 말씀드렸는데. GTX B 노선 사업을 추진하는 데 투입되는 사업비는 5조 9천억 원으로 여타 광역철도 투입 예산의 2배 수준. 때문에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가 숙제로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B 노선은 약 2배 정도 합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조달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 사업을 거의 못하고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통근자들의 교통복지와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 속에 서울역, 청량리역 등에 집중될 GTX 노선의 환승시간 단축과 편의시설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GTX B 노선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년 7개월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명진 기획재정부 타당성 심사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GTX B 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9월 예산 편성 전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진주입니다. 경인 아라뱃길 위쪽에 자리한 인천 북부 지역은 지리적 취약성으로 인해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인천시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서구 검단과 계양구 일부 지역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검단 신도시 조성공사가 한창인 서구 원당동 일대입니다. 2년 뒤면 첫 입주를 시작해 오는 2023년엔 18만 명이 거주할 걸로 예상됩니다. 검단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서 도시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도시의 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인천시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 범위는 서구 검단 5개 동과 계양구 일부 지역을 포함해 총 77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경인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인천 북부 지역 전체를 아우릅니다. 2011년 12월 달에 아라뱃길이 이제 개통되면서 이제 일부 단절된 북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이제 현재 다 아시겠지만 민간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 매립 종료를 전제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매립지에 환경 생태 기능을 부여하고 주변 지역을 녹지축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월마을 등 매립지 주변 환경 피해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대책도 포함됩니다. 그동안 지리적 취약성 때문에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산업과 경제,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민간 개발보다는 개발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개발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도로라든가 녹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반 시설 문제를 서로 연계해서 나중에 도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포틀랜드나 유럽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국내외의 다양한 선진 사례도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은 2년 동안 진행됩니다. 오는 11월엔 인천시와 유관기관이 함께 중간 보고회를 열고 기본 구상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동구의 유일한 섬 작약도는 연간 수십만 명이 즐겨 찾는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였는데요. 뱃길이 끊기면서 지금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유원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다시 시민들에게 공개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몇 년째 방치된 이 섬에 이형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월미도와 영종도 사이에 위치한 작약도. 만석동에 소재한 동구의 유일한 섬으로 7만 2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크기는 아담합니다. 불과 7년 전인 2012년에는 연간 25만 명 이상 방문할 만큼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착장 입구부터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콘크리트는 떨어져 나가 성한 곳을 찾기 힘들고 시뻘건 철근이 드러나 있습니다. 방파제도 마치 폭탄을 맞은 듯 구멍이 뚫렸습니다. 해안을 따라 조성된 인도 역시 파이고 뒤틀리고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피서객들의 휴식 공간이었던 식당도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명수가 샘솟았던 우물도 버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동구의 유일한 섬인 작약도에 와 있습니다. 허인한 동구청장 함께 와 계신데 한번 대화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동구의 유일한 섬이죠, 여기가? 소개해 네, 주실까요? 네, 바로 여기는 동구의 유일한 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섬은 과거에 물이 치닫는다 해서 바로 물치섬이었었는데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 일본인이 여기 우리 물치섬을 구입을 하면서 여기에 작약의 봉우리 갔다 그래서 작약섬, 작약도라고 이름이 지어졌었습니다. 지금 한참 돌아오셨어요. 네. 여기를 들어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한때 2012년도에 약 25만에서 30만 정도의 관광객이 들어오고 했던 아주 활성화된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게 개인의 소유로 넘어가면서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방치가 돼 있어서 우리 인천시와 우리 동구가 잘 협의를 해서 이쪽을 천혜의 관광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잠시 이쪽에 들어와 봤습니다. 네. 주변을 돌아보면 사실 약간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싶을 정도로 파손이 많이 돼 있어요. 이 이유도 같은 맥락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바로 개인 건설 업체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85%가 개인 소유고 15% 정도가 국공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85%에 대한 관리가 지금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까 오시다가 보셨지만은 모든 이 주변에 걷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손이 돼서 지금 일반 관광객이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네, 보니까 대나무를 좀 봤어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보이긴 한데 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쪽 작약도를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생존하고 있는 그 대나무 군락지도 좀 보았고 또 나름대로 이 섬의 뒤편으로 가게 될 경우는 그쪽은 또 섬이 잔잔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중구와도 그렇고 우리 동구와도 그렇고 우리 인천시가 잘 협의를 한다면 이 작약도는 앞으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여객선이 끊기면서 그동안 관리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인천시에서 용역을 시작을 했죠. 이 부분은 유원지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 부분도 동구청과 어떤 협의가 있나요? 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에서 현재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유원지 부지였었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구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인천 시민과 우리 동구 구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원지 부지로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니까 그 개발도 중요한데 개발과 이 보존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 작약도 요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 개발을 하면서 손을 대질 않고 바로 옆에 그 매립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매립되는 부지를 통해서 그쪽에 건물을 짓고 이 부분은 둘레길 형태로 해서 우리 섬을 전체적으로 돌 수 있고 또 섬을 가로질러서 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 자연을 보존하면서 또 보호하고 또 우리 인천 시민과 또 우리 동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편안한 그런 섬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 25만 명이 왔던 대표적인 인천의 관광지 하나였다고 하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내년 1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작약도에서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 지역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죠. 그런데 GM 사태 등을 겪으면서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관련 업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 분과위원회를 발족했다고 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한국 GM 사태와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실적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 인천 지역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 부품 산업의 현안 해결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위원회엔 고용노동청구와 인천시청, 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완성차 1차 협력업체 등이 참여합니다. 한국 GM 의존도가 높은 인천 지역 업체들은 GM 사태로 타격이 크다고 말합니다. 한창 볼륨이 많을 때는 저희 회사가 한 1,200억, 1,300억까지 이렇게 하다가 현재는 원래 저희들이 517억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종업원이 뭐 한 400명, 500명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한 230명으로 떨어져 있고. 수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업체는 해외 진출 역시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설명합니다. 저희의 사실은 경쟁사는 일본이나 독일에 있는 현지 업체들하고 경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업체들이 실제로 품질적으로도 우수하지만 가격적으로도 저희한테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완성차가 계속 차량을 400만 대 이상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협력업체가 해외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여건 마련이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위원회에 2차, 3차 협력업체 참여와 함께 자동차 부품 산업 분야별 조직화도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해결하는 한편 지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옹진군과 한국어항어촌공단이 어항과 바다생태 환경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인천을 수산업 1번지로 만들고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총 113개의 섬으로 구성된 옹진군은 꽃게와 까나리 등 다양한 수산물의 보고입니다. 지난 2월엔 새로운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달하는 어장이 늘어났고 55년 만에 야간 조업도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옹진군은 대한민국 수산업 1번지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어항과 바다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옹진군을 대한민국의 수산업 1번지로 좀 만드는 게 꿈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좀 어장도 관리하고 또 우리 어항시설도 또 정비도 할 그런 계획들인데 양식사업 또 스마트 어장 관련 뭐 이런 세부적인 것들 또 그리고 이 수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함께 고민하고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어촌어항 재생사업과 어장의 친환경 관리에 힘을 모읍니다. 또 어촌 수산 분야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어촌어항공단은 옹진군의 가장 큰 현안인 연안 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옹진군이 수산업의 1번지로 재탄생하는데 좀 몫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안 여객터미널이 좀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서해오도 어장 확장이란 선물을 나눈 옹진군. 어항 고도와 체계적인 어장 관리를 골자로 한 이번 협약이 수산업 1번지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 청라 국제도시 들어선 하나 글로벌 캠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4일 서구 경서동에서 하나 드림타운 2단계 사업인 하나 글로벌 캠퍼스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 글로벌 캠퍼스 부지는 17만 6천여 제곱미터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5배에 달합니다. 캠퍼스는 로비동과 숙소동 등 3개 건물이 들어섰으며 체육관과 잔디구장, 글로벌 필드가 조성돼 있습니다. 한편 하나금융타운은 지난 2017년 6월에 1단계 사업으로 통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5월 황금 연휴 기간 인천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총 140만 797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연휴 기간 이용객 123만 2,655명보다 13.6%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휴 기간 중 가장 붐볐던 날은 지난 1일로 21만 514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했습니다. 인천에서 전자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가 하루 평균 6.5건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피해 금액이 268억 원에 달했는데요. 인천시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피해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검찰이라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돈을 옮기라고 요구합니다. 대구정도 시민회의로 옮기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그게 더 편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다 해약을 하고 오늘 시장에 제가 넣으라는 말씀이세요? 나는 예외일 것 같은 금융사기. 하지만 피해 사례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기관사칭 피해는 277건으로 전년보다 64건이나 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64억 원으로 88.8%나 증가했습니다. 대출 사기는 더 심각합니다. 2,048건이 발생해 피해 금액은 204억 원에 달합니다. 전년보다 11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결국 인천시와 경찰,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9개 기관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에 속하는 계층에 계신 분이 한 일주일에 걸쳐서 수억을 보내줍니다. 투입되는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운영하고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인천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인천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분기에 한 번씩 실무회의를 열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논의합니다. 그 금액도 문제지만 참 다 하고 난 뒤에 그 정신적 피해 이런 게 너무나 클 것 같아요. 황폐화되는 것 같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인천은 올해 1분기에도 583건의 금융사기로 약 8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관계기관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TV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지능형 안심폰을 보급합니다. 노인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NIB 신한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외출을 하지 못하시는 박병석 할머니. 안심폰으로 생활관리사와 영상통화를 하며 건강 상태를 알려주고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생활관리사는 안심폰을 통해 할머니의 움직임과 방안 온도 등을 살핍니다. 인천시가 사물인터넷 IoT를 기반으로 한 어르신 안심폰을 전국 최초로 보급했습니다. 우리 독거노인들께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는 119 상황이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즉각 돌봐드릴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IoT 안심폰은 조도, 온도, 습도, 동작 센서 기능을 탑재해 노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휴대전화입니다. 어르신 가정에 IoT 안심폰을 설치하면 안심폰이 실시간으로 어르신의 동작을 인지해 생활관리사 전화로 데이터를 전송해줍니다.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집 주소와 함께 119로 자동 호출됩니다. 또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버튼을 누르면 생활관리사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명절 등 생활관리사의 장기간 휴무 시에도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전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어르신 전화를 할 때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건강하신 분들은 걱정이 없는데 조금 이제 좀 몸이 안 좋으시다던가 이런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전화를 안 받으시면 저희가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안심폰을 가지고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나 없나 확인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유리한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어르신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90곡의 트로트도 제공됩니다.
시는 전화 말벗 제공 등의 서비스 강화로 어르신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적에 배란간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옷다 저격도 좋고 이런 거 하면은 간단하고 좋을 것 같아요. 시는 올 상반기까지 안심폰 서비스 대상자를 8,225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NRB 뉴스 신한결입니다. 13년 전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강화군은 10명 중 3명이 노인입니다. 특히 노인 중 60% 이상이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취약계층인데요. 노인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강화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바쁜 농사일도 제쳐놓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강당으로 모입니다. 마을 청년들이 어르신들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네, 청년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좋고 고맙죠. 어버이날을 맞아 강화도 교동면 최북단 마을 인사리에서도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마을은 주민 평균 연령인 70세 중반일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대부분 동네를 떠나면서 60대도 청년층에 속합니다. 60세가 젊은 사람이죠. 65세까지 저희는 청년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출산이다 보니까 애들도 없고 여기는 또 다 도시로 나가서 살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 모실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노인 복지 정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전체의 31%를 차지하는 강화군. 어르신 2만 1,000명 중에서 60% 이상이 기초연금을 받는 취약계층입니다. 강화군은 노인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작년보다 5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쉼터 조성 사업과 안전지킴이 프로그램 운영 등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독거 어르신의 안전망 확충을 위해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안전지킴이 사업을 시행하고 사랑의 효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보다 더 확대하여 보다 많은 독거 어르신들이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화군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 올해로 14년째. 사각지대 없는 노인 복지의 중요성이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올해 처음 시행한 무상교복은 납품 지연과 재고 납품 등의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육청은 개선책을 제시했지만 시의회는 교육청의 대처가 미온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무상교복 지원 사업. 올해 인천 지역 중고교 신입생 51,425명에게 1인당 26만 6천 원의 교복 구매비가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 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교복업체의 납품 지연이 13개 교, 재고품 납품 14개 교, 지원 단가 초과로 학부모 추가 부담이 발생한 곳이 109개 교에 달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학생 피해와 학부모 부담으로 전가돼 무상교복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인천시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의원, 행정실장, 계약 전문가, 법률 고문 변호사 등으로 교복 학교 주간 구매 TF팀을 운영하여 표준 계약서 특수 조건, 입찰 평가서 표준안, 블라인드 평가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인천시청의 교복 자체 브랜드 개발 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오는 7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교복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관계자 연수, 하복 납품 이유, 학생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의회에서는 교육청의 부실한 대처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거를 모든 학생들한테 설문 실태조사를 한번 해주시라.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학부모 부담이었지만 지금은 무상교복인 거잖아요. 이런 식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적 자금이 쓰여지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관리 소홀? 교육청의 실태조사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라벨 교체를 했거나 미기재를 했거나 날짜를 거기에 날짜를 기재를 안 했거나 제조년월일을 이런 데가 15군데 정도를 저희가 알고 있어요. 10년이 넘은 2009년도 제품도 납품한 결과가 나왔어요. 무상교복에 대한 신입생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 내년 교복 구매 상한가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30만 5,38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인천 아이리더 사업을 추진합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한 아이들을 발굴해 재능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 지역 언론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저소득 아동의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겁니다. 이들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의 명칭은 인천 아이리더. 학업을 비롯해 예체능 분야에서 재능이 있지만 사회적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펼치기 힘든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리우 금메달 땄던 박상영 선수가 이 프로그램 수혜자래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체육 분야 돈 없어서 재능 있는 애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사업은 지원 대상 학생들을 긍정적 영향력을 가진 인천의 리더로 육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단순 지원 대상을 넘어 이들의 재능을 인천 발전을 위해 환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천의 이제 인천에서 키워서 인천에서 어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면서 세계적인 어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동북아를 잘 알아야 된다. 그것이 곧 세계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후원인들은 인천에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희망했습니다. 전국으로 이제 이런 교육 시너지가 이렇게 들고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있는 집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지 못하는데 있는 집 아이들도 욕심이 나게끔 성공적 케이스가 많이 나왔으면 좋죠. 인천 아이리더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지원 대상 학생 2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들에겐 1인당 연간 최대 800만 원의 재능 개발비가 지원됩니다. 또 전문 교육 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마음껏 꿈을 펼치지 못해온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인천 아이리더 사업이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시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문화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노인회관이 어르신들로 북적거립니다. 입구에선 학생들이 어르신들께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아주 이쁘잖아요, 이렇게. 어르신들의 버스킹 공연도 한창입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오카리나와 플루트, 기타 연주에 지켜보는 이들도 박수를 치며 즐거워합니다. 공연이라든지 조금 떨렸는데 그런 데를 우리가 많이 연주를 나가거든요, 우리. 그래서 그래도 좀 훈련이 돼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한켠에선 노인 일자리 구직 상담이 진행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있는지 상담사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눕니다. 서구 노인복지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한자 지도사라는 그 사업을 해요. 꽃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행사장. 네일아트와 손마사지 행사장에도 어르신들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제47회 어버이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선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에선 장안어버이, 효행자, 효실천단체, 노인복지기여자에게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공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의 대상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도 공원 많이 만들 거예요. 공원 46개 2년 안에 만들려고 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안심폰 개통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인천시가 어버이날 하루 전날인 지난 7일에 전국 최초로 이 안심폰이라는 걸 개통했어요. 네네. 이게 뭘까요? 네, IoT 안심폰이란 사물 인터넷으로 어르신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또 위급 상황이 발생 시에 119 통화 연결과 또 어르신 주소가 자동 전송되는 동시에 생활관리사에게도 119 호출 문자가 전송이 됩니다. 또 어르신들이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 알고 알림 문자가 전송되는 등 스마트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 체계를 말하는데요. 인천시는 갈수록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는 시대에 돌봄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들에게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돌봄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네, 어르신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위기에 대처하는 시스템인 거군요. 네네. 서비스 대상자는 얼마나 될까요? 네, 인천시는 기존의 음성통화 서비스를 쌍방향 영상통화와 또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마트 앱 기반의 안심폰으로 1000여 대를 시범 교체했는데요. 이를 통해 전국 최초로 조도 외에 온도와 습도, 또 동작 센서를 추가한 IoT 안심폰 기능을 강화해서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IoT 기술 기반 어르신 안심 안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게 됐습니다. 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홀몸 어르신 돌봄을 위해 안심폰을 활용한 서비스 대상자를 기존 3,400명에서 올해는 8,225명으로 대폭 확대하고요. 내년까지는 8,600명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위해서 정말 필요한 서비스인데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 기대 효과랑 향후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네. 어르신 안심폰은 전국 최초로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실시간 안전 확인과 또 위기 상황 발생 시 119 긴급 호출 등이 가능해 보다 촘촘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 IoT 안심폰을 통해 안전 확보는 물론 고독사를 예방하고 또 생활관리사를 통해 말법도 제공해서 어르신들의 소외감과 우울증도 해소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시민 건강을 위한 소식이네요. 인천시에서 재미있는 시민 건강 걷기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건강 걷기 운동을 활용하는 거라고 하던데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네. 이번 시민 건강 걷기 사업은 모바일 걷기 어플리케이션인 워크온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앱을 통해서 자신의 걸음 기록을 확인하고 또 모바일 앱상에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경쟁도 할 수 있고요. 또 지역의 걷기 좋은 길 정보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 또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예방, 소화기관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데요.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의 건강과 또 매년 증가하는 비만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데 네. 아이디어를 내셨군요. 네네. 뭔가 동기부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 경쟁도 할 수 있다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워크온 앱에는 챌린지와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챌린지 카테고리에는 설정된 목표 걸음을 달성하면 사은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커뮤니티별로 가입자끼리 걸음순 순위 경쟁도 가능합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워크온 가입과 또 걷기 실천 유도를 위해서 5월 13일부터 2주 동안 모든 군구 커뮤니티에 챌린지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워크온 앱에서 거주지 군구 커뮤니티에 가입한 후에 챌린지에 참여해서 목표 걸음을 달성하시면 텀블러, 황사 마스크, 또 마스크팩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서 5월 24일부터 일주일간 금연 다짐 걷기 챌린지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또 사은품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변인도 앱을 까실 거죠? 네네. 저도 한번 깔아볼게요. 저희도 이거 한번 참여를 해볼까요?
하시면 좋죠. 예, 좋습니다. 저희도 한번 참여를 해보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은 10여 년 전 1,500억 원을 들여 하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했죠. 승기천과 굴포천 등 5대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정책은 매년 퇴보하면서 개선할 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300여 명의 시민이 인천의 젖줄인 하천을 살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먹물을 방불케 하는 승기천 하류. 바닥을 퍼올리자 시커먼 슬러지가 드러납니다. 배를 드러내고 떠내려가는 물고기들. 굴포천에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물고기 폐사가 이어집니다. 하천 살리기 사업으로 자연형 하천을 조성했지만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 용수 부족과 오폐수 유입 등 풀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이 8기 하천 네트워크 발대식을 열고 과제 해결을 다짐했습니다. 바꿀 것이 많이 있고 오염원도 완벽하게 제거되지 못했습니다. 복개된 공간 그리고 역사의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리려는 그런 시도는 아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천 시민들은 또다시 물의 도시 인천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하천 살리기엔 학교 동아리와 기업, 환경단체 등에서 345명이 동참했습니다. 승기천과 굴포천 등 앞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을 추진했던 곳은 물론 나진포천과 아라천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정책 지원을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들의 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민과 관이 협치를 통해서 반드시 살려내야 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인 하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기본 계획도 세웠지만 민관 협치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후반 전성기를 맞았던 인천의 하천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심에서 밀렸고 과제는 그대로 쌓였습니다. 인천의 젖줄이자 실핏줄 같은 하천을 살리겠다고 나선 민과 관. 당찬 선언으로 내디딘 첫발이 산적한 현안을 풀어내는 시작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강원도에 큰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피해 지역에선 여전히 힘겨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강화 군민들이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성금 2억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 국민이 함께 가슴 아파했던 강원도 산불 화재. 화재가 난 지 한 달이 흘렀지만 피해 지역에선 여전히 힘겨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강화군이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구호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4월 한 달간 강화군 전역에서 모인 성금은 총 2억 3천만 원. 당초 목표액이었던 1억을 훌쩍 넘겼습니다.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1억으로 시작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강화 군민이 한 마음으로 2억 3천 정도가 되는 거금을 모아주신 건 정말 따뜻한 사랑의 나눔의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강화 군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강화군 공직자들이 1,800만 원을, 군 체육회 회원들이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역에 주둔하는 제2해병사단에서도 1,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 강화 지역 360개 단체, 주민 200여 명이 강원도로 보내는 위로의 손길에 동참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죠. 가슴이 아팠죠. 이 강원도에 재산이 다 타니까 주민들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강원도의 그 주민에 의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림이 많은 강화군에서도 과거 크고 작은 산불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 강원도 인제군과 고성군은 강화군과 더불어 접경지역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유천호 강화군수도 주민과 한마음으로 강원도가 하루빨리 활기를 찾게 되길 기원했습니다. 우리 강화군도 강원도 못지않게 만이산과 진강산, 유명한 고려산 등이 있어 해마다 크고 작은 산불들이 발생해서
국민들의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런 일들이 결코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강화군을 비롯해 지금까지 인천에서 모인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성금은 총 7억 원.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과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성금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조금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